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1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이제 파도 리뷰 한번 또 시작을 해 볼 텐데요. 지난 새벽에 있었던 미국의 금리는 역시나 예상한 대로 0.25%가 인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이제 금리 정책이 또 중요한데 방향성 자체로서는 지금 뭐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내년 금리나 경로를 더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단기 자금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서 이 국채 매입을 시작하기로 해서 그나마 시장에는 안도감이 퍼졌다라는 것이고, 고용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는 마이너스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물가보다도 경기 둔화 쪽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발언도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이 오라클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서 다시 지금 또 AI 버블 논란을 다시 지금 자극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AI에 대한 거품론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앞으로 될 건데, 이거를 결국은 뭘로 찍어 눌러 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은 이거를 다 실적으로 찍어 눌러야 한다라는 의견들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러니까 오라클이 또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또 AI 버블 논란을 다시 지금 또 자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리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당히 좀 불만이 많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죠. 내년에는 이제 파월 의장을 교체하겠다라는 것이고, 이 트럼프 측근으로 이제 임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 일단은 이 금리에 대한 어떤 정책들 비둘기파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좀 매파적으로 또 가게 될 것이냐. 하지만 좀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이 트럼프의 또 압박이 지속적으로 될 것이고, 실제로 내년에는 트럼프 측근이 또 임명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증시에 대한 방향성 역시도 잡혀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당장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점차적으로 방향성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예상에 들어맞는 그런 결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금리가 동결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증시가 한번 또 출렁일 것이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내마녀의 날이에요. 올해 2025년 마지막 또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내마녀의 날이라고 불리죠.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러다 보니 오늘도 역시나 시장은 좀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았던 것은 긍정적이기는 한데 역시 좀 혼조세죠. 방향성을 명확하게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찾아 나가지 못하고 최근에 계속 일직선상에 놓고 위아래로 흔드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어요. 자, 파도 역시도 오늘 24,000원으로 최종적으로 종가 마감을 해줬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이제 짚어드렸던 것은, 자, 일단 요 실적선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역시나 지지를 받고 나서 다시 좀 회복을 시켜주면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벌써 이제 10거래일 음봉이고 이제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줄 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일이 하필이면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일단 내일은 좀 요렇게 좀 올라오는 양봉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거래일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가 뭐 양봉이니 음봉이니 뭐 맞춰내야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내일은 일단은 좀 기술적인 반등 좀 이렇게 나와 주기를 한번 바래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61선 요 23,500원 1차 사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가가 보니까 23,550원입니다. 일단 지켜줬습니다. 그죠? 일단 어느 정도 지금 지속적으로 예측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들어맞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나 일단 23,500원을 1차적으로 방어해 줄 수 있을 것이냐를 좀 지켜보면서 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또 내용 살펴볼 거니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이 실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요 SN 경제연구소 텔레그램 채널
여러분들께서도 꼭 입장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제가 항상 영상 아래쪽에 댓글을 좀 남겨드리고는 있지만 함께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공략을 해 가면서 수익도 만들어 가고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될 수 있는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이 투자 생활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어떤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을 못 해보신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쪽에 댓글을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도 많은 입장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낸드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이 메모리 쪽에서 계층 자체가 워낙에 이제 하위층이었는데 이제는 상류층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류층. 그만큼 이제 이 데이터 센터가 품어야 할 막대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저장을 해 놓고 빠르게 꺼냈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이제 낸드가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낸드도 이제 수직으로 쌓아서 만드는 요 HBF 이게 이제 앞으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드려왔었고 지금 뭐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 역시도 꾸준하게 지금 상승이 나오고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메모리의 이 어떤 업황 사이클은 상승이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이제 어제 드렸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어떠한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이 메모리에 대한 초격차 유지, 초격차 그야말로 이제 뭐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기술력을 확실하게 갖춰가야 한다. 이제는 정말 이 기술 경쟁의 시대다. 그죠? 뭐 압박을 하고 제재를 가하고 규제를 가하고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 기술에 대한 경쟁을 통해서 패권을 확보하는 이제 이러한 시대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꾸준하게 드렸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 반도체 패권 경쟁, 그죠? 지속적으로 수출에 대한 규제를 했었지만 결국은 이제 완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이 기술에 대한 경쟁, 이거를 통해서 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 이후에 정말 패권을 확실하게 장악하는 이제 그러한 그림으로 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신 한 분이 계셨는데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우리나라의 이 인재들, 뭐 연구원들, 이 처우 개선, 그러니까 대우가 훨씬 더 좋아져야 한다.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자꾸 이제 이 중국 쪽 기업에다가 뭘 해요? 많은 돈을 받고 뭘 하고 있습니까? 기술 유출. 이거 가끔씩 막 이슈화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기업에서도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확실하게 처우를 해줘야겠죠.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중국에서는 막대한 돈으로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뭐 연구자들이라든지 인재들에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좋은 대우를 해주고 더 많은 돈을 제공해줌으로써 기술을 자꾸 빼나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결국은 이제 방어를 해내려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들 확실하게 대우를 해줘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 정부, 국가에서도 확실하게 처우 개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결국은 이제 육성 전략, 특히나 이제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 정부가 지금 가장 강하게 사실 밀고 있는 것이 바로 AI 육성이죠.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정부의 육성 전략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 지금 뭐 메모리 부족이 너무나도 심각해요. 이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 시기, 대규모 투자 시기이다 보니까 이 메모리를 확보하는 것이 지금 주요 빅테크들의 과제다라는 것이죠.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PC 업계, 그러니까 개인용이죠, 개인용. 여기에도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영향을 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메모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뭐 성능을 오히려 낮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업그레이드, 어떠한 이제 프로그램이든지 뭐 이제 모든 것들 시스템들 항상 이제 업그레이드가 필수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런 메모리 부족 현상이 PC 업계 쪽으로는 다운그레이드를 가져다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낸드 수급난이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내년 신제품 사양 낮추기에 돌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시 계획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 낸드 플래시의 그동안에 어떤 참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위층, 그만큼 이제 홀대를 받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 AI 시대가 시작이 됨으로써 다시 이제 낸드 플래시는 그야말로 귀족으로 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을 앞으로도 우리가 꾸준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올해 4분기 낸드 가격 협상이 이례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이 PC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스마트폰 제조사, 모듈 업체 모두가 부족한 물량을 확보하려고 돈을 더 내겠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낸드 플래시 제조 기업들도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거죠. 낸드가 부족하면 역시나 SSD의 가격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낸드와 컨트롤러를 결합해서 만드는 게 바로 SSD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도 역시도 컨트롤러를 뭐 엄청나게 많이 생산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낸드가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그죠?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감으로써 파두의 수익성 역시도 더욱더 증대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아무쪼록 최근에 좀 주가 부분이 10거래일 연속 음봉으로 좀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지만 제가 이제 어제 짚어드렸다시피 23,500원 오늘은 좀 잘 지켜냈습니다. 그죠? 내일 금요일에도 잘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반등 나와주면서 25,000원 뚫어내고 다시 3만원 선 좀 근처까지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1차 방어선 23,500원을 잘 지켜주는지 잘 확인을 해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 이제 반도체 섹터였고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어요. 그죠? 반도체 섹터 보면은 삼성, SK 하이닉스 전부 다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뭐 12,000원 매수 의견 드린 이후로 지금도 뭐 2배 정확하게 이제 100% 수익 구간이죠. 그죠? 이게 지금 HTS이기 때문에 조금 수수료가 다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뭐 2배 수익 구간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뭐 시간은 뭐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희망하고 있는 1차 목표가 2조 원 시가총액 지금 1조 1천억 원까지 좀 내려오긴 했거든요. 다시 한번 출발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단으로 이렇게 예상했잖아요. 61선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지금 하단 잡아놓고 지지가 나올 것이냐 꾸준하게 보면서 가고 있으니까 뭐 10거래일 연속 하락했다고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딱 조회수에서 사실 좀 느껴지거든요. 최근에 또 파도 영상 보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좀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조회수도 같이 좀 내려가거든요. 반대로 이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조회수도 같이 올라가요. 참 신기하죠. 항상 희망을 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너무 좀 일희일비하시는 그런 마음가짐은 조금 뒤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2년 넘게 영상 찍어 오면서 힘든 날도 있었고, 좋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왕 함께 하는 거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